어제 오후 속보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만 서울행정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신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등 2인의 결정으로 박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제동을 건 것인데요. 결국 박문진 신임 이사진의 임무 효력을 둘러싼 법원의 결정이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정을 내린 강제원 판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MBC 제3노조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3권 분립을 유린한 정치판사 강제원을 규탄한다라면서 이례적으로 판사 실명을 들어 이번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BC 3노조의 비판 성명서를 상세히 보도해드리고 강제원 판사의 과거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 권태선 등 박문진 구이사 3인이 제기한 박문진 신임이사 임명효력정지 가처분이 서울행정법원 12부 강제원 판사에 의해서 받아들여져 새로운 박문진 이사 6인의 임명이 효력 정지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속보로 전해진 이 같은 소식에 적지 않게 놀라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쉽게 말해 신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를 각오하고 임명한 박문진 이사들의 임명 행위가 효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임명한 신임 이사 6명은 본안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고 기존 이사들은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만약에 본안 소송에서까지 박문진 이사 임명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엔 그동안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내린 주요 결정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특히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사실상 식물 방통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쉽게 말해 MBC의 정상화는 물 건너갔다 이런 것인데요. 어제 강제원 판사의 이런 결정이 나오고 즉각 언론노조와는 결이 다른 MBC 제3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 판사를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강제원 판사가 누구인지 좀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겠는데요. 우선 신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를 각오하고 임명한 박문진 이사들의 임명행위의 효력을 정지시킨 강 판사의 결정의 큰 줄기는 모두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첫째, 박문진 구이사들이 임기 3년이 다 되었지만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이므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권한이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MBC 제3노조는 아직 본안 판결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어떠한 법적 판단도 없었으면 행정부인 방통위가 의결한 박문진 이사 선임 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도 강제원 판사는 새로운 이사의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속단해버렸다는 것이고 이것은 근거 없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강제원 판사는 새로운 이사의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전제하면서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신문 결과만으로는 박문진 이사 선임 결의가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각 전제 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직감하셨겠지만 말이 어딘가 모르게 구체적이지 않고 뜬구름 잡듯 두루뭉술하죠. MBC 제3노조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인데 두루뭉술하게 언급하였을 뿐 절차적 하자가 있다 혹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는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전제하여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하고는 뒤에서는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라는 지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3권 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과 사법부의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결정에 대해서만큼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자제하는 것이 행정소송법의 대원칙이며
70여 년 우리 법률 체계가 지켜온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대원칙 때문에 대부분 직무집행정지만을 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강제원 판사의 경우 적극적인 결정으로 행정부 인사를 스스로 해버리는 내용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더 직설적으로 강제원 판사가 매우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미 임기가 다 끝난 이사들이고 새로운 정부가 임명한 박문진 이사들 대신 3년 전 민주당 정권 때 민주당 6명, 국민의힘 3명 비율로 추천받은 이사들을 존치해 두라고 결정한 그런 결정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견해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박문진 이사를 민주당 추천 이사들로 유지시킬 권한을 강제원 판사에게 줬냐라는 것이고, 이런 결정이 강제원 판사가 직접 박문진 이사를 뽑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강제원 판사의 결정으로 사법부의 행정부 통제가 도를 넘어 남용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는 것이 MBC 제3노조의 지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제원 판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강제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 연구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헌법재판소 공보에 따르면 강제원 전 헌법연구관은 2023년 11월 3일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출간한 국제인권법의 이론과 실무란 제목의 책을 기증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강제원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31일 대법원에서 이석태 이선의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관을 위한 절차 진행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했는데, 당시 간판사는 비당연직 위원인 대법관이 아닌 법관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체제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역시 강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간의 내린 판결 또한 매우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2017년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펴낸 인권 판례 평석에서 강제원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성, 사제 강구와 준법 서약서, 모욕죄의 위헌성, 그리고 체벌 금지 학생 인권 조례안 무효 확인 사건 등에 관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 당시 해당 책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핵심 중 핵심들이 글을 실었고, 그들 상당수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 행정처 등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8년 큰 논란이 됐던 종교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당시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4단독 이승원 판사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모 씨 등 4명에게 전원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4년 종교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이후에 일관되게 이를 유지해 왔었는데요. 물론 일선 판사가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런 판결 추세가 법원 내 특정 모임의 판단에 따라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판결을 선고한 이 판사 역시 좌파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이었는데요. 역시 강제원 판사 역시 그 소속이었습니다. 이런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어제 강제원 판사가 왜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적극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렸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